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모두 행복 만땅이시고 또 하시는 일 편하시며 잘 지내시고 계시겠죠? 오늘은요, 제가 손님을 보는데 포류말린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특히 그 영안실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염 잡술 때 근데 그 약품 냄새가 강하게 제 코를 찌르는 상담자가 앞에 와서 앉아 있어서, 본인은 염하는 일을 하십니까? 뭐 눈이 동그래지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상황을 난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런 냄새가 내 코를 찔러 그냥 물어봤을 뿐이다.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일을 배우고 일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래. 근데 꿈속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꿈속에서 자기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악몽을 꾼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돌아가신 주검의 모습들이 평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뵈면 괜히 자기가 그날 저녁 때 가서 악몽을 꾼대. 그래서 그건 지극히 본인의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떤 돌아가신 영가가 본인을 해코지 하려고 무서움증을 주려고 그렇게 악몽을 꾸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은 그 일을 관둬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있더니, 사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어떤 일이든 해야 되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 냄새를 감지하시고 또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뒷모습이,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30대의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이 깊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말 그대로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도 나고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 일을 하는 것도 나고 안 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나예요, 나.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악몽 때문에 일을 관두는 것보다는 지극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라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아무튼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너무 말 그대로 그 결정이 경솔하거나 실수인 것을 뻔히 아는 결정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신당을 찾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임유진 씨. 우리 신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들의 어떤 고민을 갖고 찾아오시는데, 네. 고민을 여쭤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우리 인생 신당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로 생각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네. 왜요? 선생님도 사연 때문에 이제 신내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새로운 삶을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네,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진지하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미준 씨는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본인 보신탕 먹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욕지기가 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어떤 직위를 받아요. 이미진 씨는 이런 개를 먹는다든가 네. 아니면 주변에 개를 또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다든가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만났었어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비린내가 이렇게 나지? 응? 본인 아직도 그러면 그런 개고기 먹는 사람 만나? 아니요. 만나지 않고 있고요. 만나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뭐 보신탕을 좋아했어? 보신탕 집을 했어? 네. 저도 그런 냄새를 맡으면 되게 역하고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하면 그 침이 넘어온 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웩웩.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진 않는데 밑으로 다 쏟더라고요. 제가 먹질 않았는데도. 네. 아우 야 이거 상담 못 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비율을 상하게 만들지? 막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제가 요즘 이게 많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요즘 항상. 그런 요즘도 그래요.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슥슥 비릿비릿한 냄새를. 원래 제가 근데 이 비린내를 비릿함은 싫어해요. 생선 비릿함이 아니야. 응? 그런 어떤 육류에서 오는 그런 피비린내든가 무슨 어떤 비릿한 냄새 있잖아. 네네. 좀 이렇게 비유상하는 냄새야. 이미준 씨는 절대로 그런 어떤 육류를 입에 접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원래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보신탕 집도 했었고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뭘 차- 배달해? 보신탕을 배달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차로도 그래요. 네네. 근데 근데 그런 차를 타면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다고만 느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그런 강아지 그 개고기의 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가 자꾸 코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확실하게 알게 됐고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네 집이 보신탕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보신탕을 많이 즐겨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집안 자체 내에서 이제 집안에도 가봤더니 집 근처 이렇게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요쪽 한쪽에 가마솥에서 막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에 가니까 자꾸 그런 냄새가 나고 예를 들면 이제 옷 같은 걸 빌려 입었거나 추워서 이제 빌려 입었을 때 같은 경우나 같이 옷을 빨게 되면 내 옷에서 나지 않던 냄새가 그 사람 냄새가 제 옷에서 나고 자꾸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그 사람 건강이 온전치 않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사지가 좀 윤활하게 막 돌아가지 않게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디에 고장이 났나요? 이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수술을 좀 크게 하고 차 사고로 인해서 머리도 한번 이렇게 수술했다고 하고 어깨인가는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랬다고 하고 그 사람과 본인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결정이 뭐였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저 사람 뒤쪽에 자꾸 검은 형체 같은 것들도 보였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가에서는. 너는 사람을 먹는 거나 진배 없는 거야.
사람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는 거지.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들리지 않았어요. 제일 못한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게 개래요. 응?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고기 엄청 먹었습니다. 사람들. 어? 끓여 먹고 냉장고에도 막 뭐 얼려가지고 네. 놓고 그지? 그 귀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만 갖다 막 이 투가리에다가 막 바글바글 끓여서 드리고 막 그랬잖아. 그때는 이제 먹을 게 워낙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는 어떤 이유가 그나마 성립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개를 먹어요? 어? 근데 이미진 씨, 네. 이미진 씨는 내가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본인 그거 인정해? 네. 본인 집안에 누가 이랬어? 본인 집안에 무당이 있어. 네, 지금 현재도 계시고요. 하셨죠? 저희 원래는 친할머니께서 어. 하신 건 아니고 하셔야 된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작은 할머니가 하고 예전에는 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안 한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함구하고 사셨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아니 신이 실려서 말하는 것이 내 문제인가? 내가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나서 다른 어떤 주파수의 때 영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아 내 입이 제대로 열리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내 죄야? 그게 이상한 거야? 인간은 이 세상 속의 일들만이 진실이고 모두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동물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진 씨도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개고기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을 강력히 피력하는 이유는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개고기 먹잖아. 죽어.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본인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상 야릇한 기운이나 생각 속에서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눈물 나면 시컷 울어. 나름대로 한 많은 세월을 살았어. 어?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나도 당당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그 꿈은 어디로인지 다 사라지고 자꾸 이상 야릇한 기운이 들고 그리고 아니야 해도 자꾸 거기에 근접된 내 어떤 행동거지나 말이 네. 나를 자꾸 무섭게 만드는 거야. 하늘을 새카맣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 네, 맞아요. 알게 모르게 센 기운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센치멘탈한 그런 여자야. 감성적이란 네, 말이야. 맞습니다. 어? 겁도 많아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본인의 무기는 본인의 촉이야. 본인의 촉이 백발백중 맞거든. 그랬어 안 그랬어?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본인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요. 지금은 평범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더 힘들잖아. 맞아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자꾸 네. 어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 같고 네. 사랑을 듬뿍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았건만 만나는 것들마다 다 꽝이고 꽝이라는 말 알아요? 네네. 어? 확 긁었는데 꽝! 그러면 에이 꽝 났네. 올 내년에는 이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점차 계속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애가 아파요. 아들이죠? 네, 음. 맞아요. 저희 아들이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엄마 어디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리고 그 똑똑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를 왜 자꾸 눈치 보는 아이로 만들어요? 본인도 성질나면 보통이 넘거든. 네. 아들 녀석이 괜히 이 어린아이가 남자같이 커야 되는데 자꾸 소심해지고 주눅 들고. 눈치 봐야 되고 할 말이 있더라도 입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왜 만드냐고요. 엄마가 아빠가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 또한도 본인은 알죠? 네. 그런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나를 올부터 내년까지 괴롭힌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미쳐버리게 만든다. 그 지나간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들도 점점 계속 아파지더라고요. 아픈 거는 그 집안의 신가물이라 그래요. 얘 아직 어리지? 몇 살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요? 그 애기지 뭐. 9살이 애기지 뭐 어른이야? 뭐. 그리고 남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잘도 살던데 나는 뭐야 하는 이런 슬픔이 있어 이 녀석이. 근데 왜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누가 다리를 쭉 뻗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친아빠가 언제 돌아가셨어? 13년, 12년 이 정도 된 거 이렇게 같고요. 앉아서 저기서 나를 이렇게 내가 열변을 토하는데 쳐다보네? 응? 아버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가셨지? 네. 참나 웃긴다. 그 내가 집중하는데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은데 이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눈빛이 선생님 너무 비슷하세요. 아버지하고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본인은 느낄 수 있지. 이분은 올 내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대. 그것은 본인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그것을 완벽하게 도장을 찍고 정리를 한 다음부터 본인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나는 돈과 일이 있는 사람이네. 너무너무 훌륭해. 겁먹지 마.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오. 오늘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듣고 가네. 기운을 받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굳건히 쓰시는 임유진 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